됐죠? 네. 나온 게 수확량이더라. 자, 어떤 착과량이라 써 있어도 여러분께서 이거 보험금 계산하기 위한 이 수확장 착과량을 얘기하는구나. 수확량을 위한. 아니면 착과 감수량을 산출하기 위한 그 중에 몇 % 손해니? 그때의 착과량을 얘기하는구나. 그때의 착과 수를 얘기하는구나. 수든 량이든 여러분 과중 적용하고 미적용의 차이잖아요. 그쵸? 어떤 거에 포인트 맞춰서 뭐 문제가 제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냥 착과량이라 하는데 그냥 수확전 착과수의 평균 과중을 곱한 즉 과거 수확량으로 쓰이는 건가? 아니면 수확량 계산하기 위한 그때의 착과량으로 쓰이는 그 일부로 쓰이는 건가? 여러분이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되세요. 네. 자, 착과량 한번 봤고요. 문제 풀어보면 금방 감이 오죠. 뭐. 네. 자, 사고 발생했네요. 조사 과중. 사고 발생. 수확량 구해야 되겠죠? 수확량을 구하기 위한 착과량. 그 착과량을 산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적종에서 사고 발생했을 때 몇 개니 이거 사고 당시 착과수 4가지 케이스 있다 기억나시죠? 표본 조사값이 제시된 경우 즉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표본 주당 착과수. 또 하나 사고 당시 착과수가 그냥 바로 제시되는 거. 예를 들어 뭐 10,000개, 5,000개 이렇게 그냥 바로 제시되는 거. 낙과수의 전수조사하고 같은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전 착과수 조사와 큰 차이가 없어서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즉 이전 착과수 조사값을 그대로 적용해라. 적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단서도 없고 이것도 제시되지 않았고 표본조사값도 없어요. 그러면 적과 후 착과수에서 적과 종료 이후에 나무, 낙과, 기수학 과실수, 감수 과실수 말고 얘를 차감한다. 클 수 없음 꼭 비교해야 하는 거는 저는 그것까지는 확대 해석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포복자 같은 경우, 기타 과수 같은 경우 얘만 안 하면 돼요. 결국 이 중에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표본 조사를 하기 때문에 얘가 제시가 될 거예요. 조사 대상 주수는 물론 제시되면 좋고 아니면 우리가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고기 빼야 되겠죠. 주당 착과수 값 제시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거 아니면 제시되면 땡큐. 그거 아니고 이전 착과수 조사값 쓰세요 하면 바로 전에 있었던 그게 또 다른 착과 피해의 그 착과수인지 아니면 수학전 착과수 조사값인지 그거 쓰면 되는 거고요. 얘만 없는 거예요. 얘만. 자 볼까요? 여기는 표본 조사값이 제시가 됐네요. 주당이 아니라 합계죠. 그래 봤자 그렇죠. 조사 대상 주수가 몇 주예요? 200에서 185주. 185주일 때 표본주 몇 주? 여기 있네. 그건 이미 다 암기 끝나셨어야 됩니다. 암기거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8주. 8주 나누기 8 하니까 한 주당 30개씩 지금 착과돼 있구나. 그렇죠? 표본조사 값이 제시됐어요. 자, 그러면 사고 발생했으니까 수확량을 위한 착과량. 너무 쉽잖아요. 185주에 현재 30개씩 매달려 있어요. 얘를 조사해 놓고 있는 중이었겠죠. 사고 발생했어요. 조사 과중. 근데 보험금 계산해야 되니까 미보상 주수 회사가. 자, 나는 이거는 회사는 몰라요. 미보상 주수는 기대했던 것만큼 그대로 수확한 걸로 할게요. 200. 그러면 75가 나오나요? 네. 맞나요? 75. 끝. 착과량. 이 착과량은 뭐라고요? 이름은 착과량이지만 수확량 계산을 위한 괄호하고 수학전 착과량. 문제에서 수학전 착과량 이렇게 제시 안 돼요. 제가 그냥 수학전을 여러분이 구분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네. 착과량. 자, 다음 예시. 똑같아요. 조사 과중이 있네요. 사고 발생했네요. 네, 사고 발생했네요. 착과 감수량을 계산하라고 한다면 착과 피해 구성률 쭉쭉 나오겠죠. 여기는 그냥 착과량을 산출하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수확량 계산을 위한 착과량 해야 되는데 자, 두 품종이에요. 두 품종.
쭉 봐요. 반드시 표준 수확량이 2개 이상의 품종이면 품종별로 표준 수확량이 제시가 됩니다. 평년 수확량은 과수원 단위로. 근데 조사 과정 봤더니 거봉이 없네요. 네. 거봉? 수확이 다 끝나버렸다. 사고 발생 전에. 그럼 여러분은 오히려 이런 문제는 땡큐예요. 땡큐. 왜? 그냥 표준 수확량 비례해갖고 평년 수확량 나눠버리면 거봉은 더 이상 계산할 게 없어요. 캠베럴리는 뭐 계산해야 돼요? 조사 과정이 있다. 수확 전 착과량 계산해야지. 또 감수량 계산해야죠. 근데 거봉은 감수량이 없잖아요. 지금 과실이 없잖아요. 사고 발생했을 때 손해 없잖아요. 감수량 없어요. 착과량도 뭐 계산할 게 없어요. 그냥 얘만 비례 배분하면 끝이잖아요. 오히려 이런 문제는 땡큐 땡큐. 자, 착과량을 계산해라. 일단 실제 결과 주수 2품종 이상이면 나무 자체가 품수별로 조사하기 때문에 나무도 저렇게 다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볼까요? 뭐 사실 이거 불필요한 거봉은 불필요한 계산 과정이지만 그냥 해볼게요. 거봉 조사 대상 주수는 어떻게 되죠? 100 미고 긴데 아직 기수약 있으면 안 되죠. 네. 나무 조사 봤더니 거봉은 뭐 없어요. 캠베럴리만 미보상이 조사됐네요. 그러면 거봉은 100 조사 대상 주수 그쵸? 표본주당 착과수가 거봉은 30개 있네요. 그럼 거봉은 수확전 착과수가 100 곱하기 30, 3,000개 우리 그쵸? 3,000개를 조사해 놓고 있다가 아무 사고가 없어서 그냥 수확 다 해버린 거예요. 자, 캠베럴린 볼까요? 캠벨 200주 실 미가 있네요. 네, 20주 180주 조사 대상 주수 180주에 표본주 착과수 조사했더니 50개. 그러면 9,000개인가요? 네. 9,000개 계산해 놓고 있는데 사고 발생한 거예요. 자, 사고 발생했으니까 캠베럴리는 과중조사했어요. 곱하기 0.4. 그럼 캠베럴리는 착과량 나오죠. 네. 여긴 지금 착과량만 산출하세요지만 만약에 이제 감수량까지 데이터가 제시되면 예를 들어 착과 피해 구성률, 낙과 피해 구성률 이런 거 제시되고 또 사고 당시에 착과수가 몇 주니 하면 감수량 계산도 나오겠죠. 네. 일단 착과량만. 네. 자, 그러면 착과량 어떻게 돼요? 거봉은 조사 과중이 없으니까 15,000 중에 거봉 14,000 표준 수확량 비례 6,000 이게 거봉의 착과량. 그쵸? 네. 과중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거봉은 계산 여기서 끝이에요. 여긴 제가 지금 주당 평년 수확량까지 해놨지만 거봉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자, 그럼 나머지 캠베럴리 착과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캠베럴리 정확하게 지금 과중조사 돼 있습니다. 네. 자, 캠베럴리 착과량 아까 한 거 180주에 50개씩 9,000개. 조사 과중.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험금 지급해야 되니까 미보상. 주당 평년 수확량. 자, 주당 평년 수확량. 캠베럴리의 주당 평년 수확량이죠. 그럼 캠베럴리도 이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즉 15,000 곱하기 14,000에 캠베럴리 8,000. 얘가 캠베럴리의 평년 수확량이잖아요. 그쵸? 나누기 200 해야지 캠베럴리의 주당 평년 수확량이 나오죠. 여기 미리 지금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네. 답 볼게요. 네. 거봉은 여기서 더 할 게 없더라. 캠베럴리 착과수 9,000 0.4 20 곱하기 캠베럴리 평년 수확량 중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눈 43. 자, 이 과수원 품종별 착과량 합계 이 과수원의 착과량. 그럼 착과량 합계 끝까지 내야죠? 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유추하실 수 있는 거는 이 과수원은 15,000이 기대된 과수원이었잖아요. 평년 수확량이. 근데 지금 10889 4,000kg이 넘게 감소했네요. 그게 지금 발생한 재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착과가 조금씩 덜 된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이론적으로는 사고로 인한 착과량의 감소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우리 지난 강의인가요? 1, 2, 3, 4번 케이스 했을 때 사고로 인해서 이만큼 감소했구나. 네. 지금 수학 개시 후에 그 사고 내용에 대해서 나오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착과량을 한번 구분해 봤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내용인데 한 번쯤 여러분 별표 7 보시면 농금원 이론서 뒤에 별표 7 보시면 뭐 적종도 그렇고요. 아니면 그 종합과수 쪽 보시면 공식 앞에 계속 품종 수령별 또는 어떤 건 품종별 이게 계속 붙어요. 이걸 무시하자니 좀 그렇고 다 이해하자니 어렵고 암기하자니 더더욱 복잡하고 예를 들어 품종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또 품종별 과중 곱하기 뭐 이런 거 말이에요. 네. 기본적인 팁이 있어요. 자, 일단 숫자와 관련된 거, 개수와 관련된 거. 얘는요, 품종, 적종이라면 재배 방식까지, 종합과수라면 수령별로 합니다. 품재수 또는 품종 수령별. 왜죠? 수. 여러분, 품종, 우리 포도, 우리 계속 같은 예를 들게요. MBA하고 거봉하고 같은 나무에 같은 개수가 열리겠어요? 같은 품목이지만 같은 포도지만 품종에 따라서 어떤 거는 열매가 많고 어떤 건 적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품종은 당연히 품종별로 숫자가 다른 건 맞아요. 수령은요. 같은 품종이에요. 같은 거봉이라도 수령에 따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좀 적게 열리다가 가장 많이 열리는 피크 성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쇠퇴하고 수령에 따라. 그러니까 5년생과 10년생은 당연히 같은 거봉이라도 달라요. 착과수가 달라요. 그럼 떨어진 개수, 낙과수도 다르겠죠. 그래서 숫자와 관련된 거는 반드시 수령이 들어가요. 적종은 재배 방식, 우리 표준 수확량 살펴봤잖아요. 일반, 반밀식, 밀식, 재배 방식에 따라 표준 수확량, 수 자체가 다르잖아요. 결국 표준 수확량도 개수 곱하기 과중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표준적인 개수 곱하기 과중. 재배 방식에 따라서도 수가 달라요. 즉 숫자와 관련된 거 착과수, 낙과수에는 품종 수령별 착과수, 품종 수령별 낙과수. 여러분 나무 조사를 품종 수령별로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결국 몇 개인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나무 조사를 하는 거예요. 몇 개지?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나무 조사를 하는데 몇 개 자체가 품종별로, 수령별로, 재배 방식별로 다르기 때문에 나무 조사를 품수별, 적종은 품재수별로 하는 거예요. 됐죠? 수랑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무게, 과중. 과중은 품종별 다를까요? 다르죠. 거봉하고 머루포도하고 어떻게 과중이 같겠어요? 품종별로 당연히 과중은 달라요. 자, 수령별로 다를까요? 같은 거봉인데 5년생과 6년생이 무게가 다를까요? 과중이? 여러분 사과 같은 부사인데 5년생과 8년생이 무게가 다를까요? 그렇진 않죠. 개수 차이는 있을지언정 무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과중에는 품종별 과중이 들어갑니다. 품종별. 재배 방식도 적용하지 않아요. 과중에 적용하는 건 그 품종의 어떻게 보면 생육 시기, 1년간의 생육 시기. 자, 그 다음에 퍼센트, 즉 착피, 낙피. 품종 적용할까요? 다르죠. 우리 포도를 봐도 와인용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과피가 얇은 그런 품종이 있고 아니, 두꺼운 품종이 있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과실도 마찬가지잖아요. 과피, 과육이 얼마나 딱딱한지 경도, 또 특별히 취약한 재해 다 다르죠. 즉 착과피의 구성률, 낙과피의 구성률은 품종 적용돼요. 근데 수령은요. 5년생이 더 피해를 많이 받고 1년 중에 초반기와 과실이 작을 때와 과실이 다 크고 익었을 때와
아니면 수확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뒀을 때와 그때는 피해 양상이 다르겠죠. 같은 수령 1년 중에. 근데 수령별로 5년생이 6년생보다 피해를 적게 있거나 많이 있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피해 구성률도 수령은 관계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즉 품종별, 과중, 착과 피해 구성률, 낙과 피해 구성률. 별표 7의 공식에 보실 때 여러분이 뭐는 품수별, 뭐는 품종별. 일단 수와 관련된 거 착과수, 낙과수 이걸 위한 나무까지 조사 대상 주수 뭐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품종 수령별. 그렇지 않고 무게와 즉 과중과 피해 구성률은 그냥 품종별. 이렇게 한번 팁으로 드려봤고요. 이번 강은 그냥 착과량, 그냥 딱 착과량이라 써 있어도 내가 파악해야 된다. 내가 파악해야 된다. 그중에 좀 특이한 거 나왔어요. 우리 평년 과중이 없을 때 평년 수확량으로 착과량을 대신하는 건 포복자만 그래요. 같은 종합과수지만 기타 과수 나오지 않습니다. 포복자만 그래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감수량 산정을 위한 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